네, 오늘 마지막 세션은요. 우리 정수빈님께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창업까지 부제로 돈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덕트 감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을 발표하게 될 정수빈입니다. 저는 약간 1부랑 2부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1부는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창업까지 했던 경험을 다룰 거고, 2부는 이제 돈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덕트 감각까지는 아니고 팁 정도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도 이제 디자이너이자 창업가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머크의 코파운더로 일을 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클래스101이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러닝을 좋아해서 최근에 이제 러닝 프로필을 찍었는데 나름 비싼 돈 주고 찍은 거라서 여러모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로서는 한 10년 차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창업한 지는 3년 차. 그리고 제가 마라톤 몇 번 나갔었는데 저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름 운동 기록 서비스 만들다 보니까 이제 3대 중량을 한번 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에서 3대 150 정도 나가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BTI는 이제 ISTP고, 이런 자리는 이제 영화님이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션은 조금 재밌거나 유용하거나 둘 중 하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유용한 걸로 한번 설명 승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머크라는 운동 기록 앱을 이제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회사를 이제 차려서 현재는 이제 헬스케어 부문 앱들로 조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운동 기록 앱은 이제 헬스 하실 때 무게를 측정하거나 그런 횟수 같은 걸 기록하는 앱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식단 앱을 만들었는데, 사진 찍어서 칼로리 나오고, 이번 주에 칼로리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비스고, 이제 현재 또 다양한 앱들을 다시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또 출시 예정인 앱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이제 앱스토어의 매출 순위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제가 만든 앱이 매출 순위로 탑5 안에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기념하고자 자랑하고자 올려봤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인데요. 저는 2021년에 12월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지머크라는 앱을 열심히 만들어서 런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지머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여러 정부 지원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2024년 8월에 제가 당근마켓 퇴사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해 이제 시드 투자 유치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구글 창구나 팁스, 초창팬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3년, 그리고 창업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창업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현재 팀원들과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 현재 대표님이자 프론트 개발자였던 프로틴은, 저희가 그 닉네임을 써가지고, 저는 빈디고, 프로틴, 그리고 다른 분은 에그 이렇게 셋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단백질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프로틴은 이제 제 전 직장 같은 팀 개발자였고요. 그래서 맨날 회사에서 이제 풀업을 땡기던 이상한 개발자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자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제가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에그는 이제 프로틴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의 집에서 백엔드 개발자를 하고 계셨어서 이분도 이제 프로틴을 중심으로 이제 뛰게 됐죠. 근데 이제 셋이서만 계속 3년을 했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쳐갔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법인을 세울 때 남은 건 3명이었다라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합류하게 된 이유는 먼저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최소 포트폴리오 잘 되면 창업할 수도 있겠지, 약간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일이 조금 그래도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이드 프로젝트 좀 해보고 싶다라던 생각이 든 찰나에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돼서 나중에 당국 이직할 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헬스를 아예 모르니까 이게 헬스를 왜 기록해야 되지?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 전에 고독한 리포터라는 MVP 앱을 그 프로틴님이 혼자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따로 마케팅 없이 이제 누적 다운로드가 2만 정도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시장에 니즈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리뉴얼을 같이 이제 그 MVP 앱을 지머크라는 앱으로 리뉴얼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붙일 건데 뭐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운동 기록을 앱에서 할 수 있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주셨는데, 그게 약간 제가 클래스 101 다닐 때 도메인은 다르지만 거기에 이제 그림 작가분들의 그 클래스를 웹 플랫폼으로 넣으면서 그분들의 이제 팬층을 끌어오는 전략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설득력이 있어서 더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꽤나 많은 앱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앱들이 좀 되게 많이 투박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잘 만들 자신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각자 회사도 바빴을 텐데 언제 작업을 했는지 라는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시간을 따로 엄청 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평일에는 퇴근 후부터 저녁부터 이제 새벽까지 하고, 주말에는 이제 약속 없으면 하루 종일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주간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 방향성 결정이라든지 디자인 리뷰, 공지사항 같은 걸 논의했었고, 저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료 구글 미트로 1시간 컷으로 회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빨리빨리 말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알짜배기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이때 해커토처럼 하루 종일 일해보고 운동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마케팅 컨텐츠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3명만 남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쳐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속하려면은 서로의 이 열정의 온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남게 되더라고요. 이게 열정의 온도가 꼭 높을 필요는 없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목표면은 조금 더 널널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한쪽은 너무 높고 한쪽은 너무 낮으면은 이게 좀 반드시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게 좀 잘 맞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슬랙보 날리는데요. 매일 이제 오후 11시, 밤 11시에 저렇게 이모지로 서로 좀 생존 신고를 해요. 그래서 너도 있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고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회사의 장점은 당연히 따뜻한 연봉과 복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 어디 다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려운 면접들을 거쳐서 이제 통과한 똑똑한 수백 명의 동료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를 깨달았는데요. 이런 똑똑한 동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솔직히 이제 제 미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봉 외에 다른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 성장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운동이란 도메인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되게 재미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워크는 저희가 사실 셋이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팀워크를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퇴사를 고민할 때쯤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투자를 받자라는 얘기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라운드를 돌면서 어떤 심사역분이 너네가 아직 확신이 없어서 퇴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이 큰 돈을 투자해달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어서 네, 그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회사에서 창업으로 가는 길은 사실 이 시점이나 이 아이템이나 지금 이 팀원들이 아니면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창업에서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뭐 포트폴리오 다시 만들어야 되고 면접 다시 봐야 되지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창업하면 어떤 거를 겪게 됐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요새는 이제 대 AI 시대라서 잘 만드는 거는 너무나 쏟아지고 있고 지금은 잘 파는 게 중요한 시대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갈등을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살면서 이렇게 많이 충돌이 일어난 적이 처음이에요. 되게 의견이 각자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서류 작업도 정말 많은데 저는 제가 이제 창업했으니까 포트폴리오 안 만들어도 되겠다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과 IR 자료를 제가 맡게 되면서 정말 할 게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팀으로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지분 정리도 굉장히 큰 갈등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연봉 리셋이라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는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그 당시 서비스가 매출이 충분히 나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게 창업자들 인건비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감안하는 거를 이제 줄이는 걸 감안하고 저희는 투자하는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막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구하기, 채용 프로세스 관리하기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가능성을 맛보고 있고 그리고 진짜 내 것을 만드는 기분이 지금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은 사실 이제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팔고 그리고 더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넓게 보는 시야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또 어떻게 창업자 분들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이 넓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저만의 취미인데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이제 옆에 쓱 핸드폰을 봐요. 그러면 이제 가끔 주먹크를 하는 유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조금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는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회의를 했지만 액션 아이템 따로 나오지 않는 회의 약간 이런 가끔 가짜 노동이 있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가짜 노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만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필요한 일만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경험들이 제 나이 때는 되게 하기 힘든 그런 대체 불가능한 레슨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장점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이런 것들 이 그래프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최근 1년간 이런 매출 성장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매출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예쁜 제이커브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매출 1위도 찍어봤고요. 올해 1월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앱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앱을 한 그래도 5년 했죠. 5년 한 이런 인사이트를 이제 식단 앱으로 옮겼을 때 저희가 지머크로 진짜 2년 걸렸던 월 매출이 칼로그로는 2개월 만에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서비스를 키우는 감각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명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케터분도 오시고 다른 개발자분도 오시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일본 쪽도 시장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마케터분도 새로 뽑았고 되게 이런 식으로 인재를 뽑았는데 사실 채용에 드릴 리소스 대비 정말 좋은 인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인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유저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실 때가 사실 제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앱 리뷰 같은 것도 이제 넣어놨는데 잡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쨌든 당근에 입사할 때 이 지머크라는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로 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드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타 팀 채널 슬랙 채널에서 PM분이 자기 최근에 좋은 앱 발견했다고 이제 지머크를 레퍼런스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두고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가 끝났고 이제 2부가 시작될 건데요. 저는 좀 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이디어도 없고 비전도 없지만 돈이 되는 B2C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뭐 공유할 수 있는 팁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뭐 아는 분들은 되게 별거 없을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먼저 처음에 내가 만약에 혼자 할 게 아니라 팀을 짜고 싶다. 이러면 누구랑 해야 될까요? 근데 과거였으면은 이제 뭐 PM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아름다운 조합으로 갔겠죠? 근데 저는 요새는 그런 거는 이제 비추하고 이제 보통 디자이너들이 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팀원은 꼭 잘 파는 사람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잘 파는 사람이면은 BM을 잘 설계해서 수익화할 줄 알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설득하는 이제 말빨이 뛰어나서 VC로부터 투자를 받아올 수 있거나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VC 네트워킹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상품을 잘 포장해서 가치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뭐 본인 SNS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 바이럴 마케팅을 좀 한다. 그리고 아니면은 퍼포먼스 마케팅 소재를 잘 만들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저는 잘 파는 사람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랑 잘 하셔야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 팔고 싶으면 이런 팀원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잘 되면은 최소 5년은 이 사람과 계속 붙어 지내야 돼요. 근데 진짜로 저는 창업은 결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회사 다닐 때 마케터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두시면 참 좋다. 이게 되게 소소한 건데 디자이너 분들은 잘 모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세팅을 이제 어떻게 할지 뭐 갑자기 시즌이 좋아서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마케터들은 당연히 아는 원래 이 시즌은 좀 효율이 안 나와요 이럴 수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새로운 대단한 BM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BM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검색 탭을 하단에 누르시면은 이제 앱 매출 순위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서 우측 상단에 그러니까 뭐 모든 탭을 누르면은 모든 앱 누르면은 관심 카테고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나마 관심이 있는 도메인을 골라서 한번 상위 앱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셔라라고 하고 싶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인앱 매출 순위이기 때문에 인앱 구독이 메인 BM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조금 주로 구독 서비스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수익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지금 한국 앱스토어겠죠. 근데 이제 해외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경쟁사 앱들을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토어 리다이렉트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국가 앱스토어를 보려면 좀 귀찮거든요. 앱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즉각적으로 그쪽 국가별 앱스토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외 앱 다운받을 때는 그쪽 앱스토어 계정 아마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운받아놨으면은 그 서비스의 온보딩부터 홈까지 플로우를 다 녹화하고 다 캡처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성장을 위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말한 모든 전제는 어떤 제품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전제로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구독 전환 시키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이제 레비뉴캣이라는 인앱 구독할 때 도와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구독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제 0일차 유료 구독 전환율이 평균 50%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 서비스에 이제 들어왔을 때 선물 구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리텐션 좋은 제품 만들어야지 여기에 리소스를 계속 쏟으면은 사실 이거는 후행 지표란 말이죠. 그래서 앞단에 만약에 우리가 페이월 앞단에 보여줄 거라면은 이 첫날 구독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단의 터널이 그럼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를
한 호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로 이제 메타에서 돌리고 있는데, 저희는 운동 기록 앱이니까 저런 올해도 근육량이 안 늘었다면 약간 이런 후킹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저 멘트도 저희는 A/B 테스트를 다 해봐요. 그래서 저거 A/B에 따라서도 광고 전환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앱 설치 이제 ASO는 실제 앱스토어에서 저 앱 아이콘이랑 앱 제목 그리고 앱 스크린샷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앱 다운로드 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온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후에 그 이제 가입 과정에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온보딩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페이월로 이제 유저가 실제 결제하는 페이지죠. 이 전체 퍼널을 한 흐름으로 보고 이게 계속 여기서 계속 앱을 돌려요, 저희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마케팅 소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할 때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여기 좀 마케팅 소재 잘 치는 것 같다 하는 회사를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소재가 지금 돌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고, 만약에 근데 요즘은 단순히 회사명으로 돌리지 않고 조금 부계정 만들어서 돌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찾기 어려운데 키워드들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A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앱스토어 최적화를 하는 건데요. 네. 여기는 이제 앱 아이콘도 저희가 예비를 해보고, 그리고 앱 스크린샷도 예비를 해봐요. 그랬을 때 사실 앱 아이콘이 가장 큰 변화를 내긴 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조금 평면적인 앱 아이콘에서 살짝 라인을 강조하고 섀도우를 주는 것만으로도 앱 설치율이 17% 증가했던 실험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A/B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면은 앱 이름에는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할지, 키워드는 어떤 걸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그 앱트윅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유료긴 한데 무료 체험으로 한 7일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경쟁사들을 검색해서 엄청 키워드들을 잘 미리 알아보시면은 야무지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온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온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앱 설치하고 나서 결제 직전까지 이것의 역할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 디자이너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물어보고 싶고 선을 드리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실제로 쓰이지 않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뭔가 이런 걸 해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높인 후에 구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 브라질의 운동 기록의 매출 1위인 데핏이라는 서비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페이지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페이월에서 결국에는 매출이 견인되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 12개월 할지 6개월 할지 1개월 할지 약간 이런 상품 구성, 그리고 요소들 배치들 하나하나 A/B 실험에 따라서 결과물이 진짜 다 달라지고 조금씩 결제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쪽 실험은 그냥 끊임없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구독 상품 만들 건데 1개월 할지 3개월 할지 12개월 할지 가격 얼마나 할지 좀 모르겠어요 할 때 센서타는 상품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은 이 인앱 구매가 얘네가 지금 상품이 얼마에 몇 배씩 팔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을 참고하셔서 구성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가별로 로컬라이징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을 올린다든지 인도나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확연히 낮춰야죠. 네, 그런 식으로 로컬라이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2부는 끝났고요. 이제 사전 질문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앱 서비스 상업가, 앱 초기 수익화를 목표로 했을 때
좋아하는 도메인을 깊게 파서 하는 게 좋을지, 수익화를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먼저 타겟팅하는 게 좋을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아까 알려드린 그 방법을 권장드려요. 좋아하는 도메인을 가서 매출 1위 서비스로 먼저 시장 크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창업을 할 때 내가 노력해서 변하게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장 크기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해도 시장 자체가 처음부터 작다면은 나중에 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1위 서비스가 글로벌에서 뭐고 얼마 연매출 내는지, 한국 1위 매출은 얼마 연매출 내는지 이걸 봐서 시장 크기를 먼저 보시고, 시장 자체가 좀 작은 것 같다 이러면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걸 찾아보셔라 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이드 프로젝트 배포한 이후 초기 사용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사실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이제 후킹한 소재를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메타 광고를 돌릴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이제 첫 번째 세션 때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희도 세금 이슈로 처음에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 시점까지는 계속 그냥 개인 통장으로 받았어요. 개인 사업자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소득세율이 일정 넘는 구간에서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 만들 때 이제 업종을 등록했고요. 이제 법인의 업종과 상표권은 다른데요. 그 상표권은 그냥 사이트 프로젝트 초반에 등록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창업에 알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창업가랑 대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창업가지만 대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 행동이 빠르거나 이제 최선의 결정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창업가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계속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일단 해봐, 이런 사람의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저는 대표의 기본 덕목은 회사의 곳간을 비우지 않게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대표는 공계산이 빠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 시대에 필요한 디자이너 역량 관련해가지고 여러 질문들 나왔는데, 그냥 저는 디렉팅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고, 뭐가 좋고 나쁜 건지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단할 때 이제 맥락을 이해하고 또 시각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지 볼 줄 아는 그 눈이 필요한데, 사실 눈을 키우려면은 저는 어쨌든 손으로 직접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뭐 앞에서도 정도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결국에는 AI가 뭐 여러 벌을 그려주더라도 본인이 계속 직접 그리는 디자인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렬로 일하는 습관인데요. 그 좌측이 좀 저희가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를 떠나서 어쨌든 디자인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QA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회사거든요. 제품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제품이 뭐 지머크, 칼로고 뭐 막 있는데, 조금 저희가 매출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제품이라면은 지금도 그냥 디자인하고 개발 넘기고 QA 다시 받아서 해요. 근데 이제 좀 그게 덜 중요하고 이제 좀 한번 시작해보는 제품이다 이러면은 그냥 저희는 이제 개발자분 혼자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하고 QA 도와주다가 좀 이건 좀 에반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제가 디자인을 해서 다시 이것만 고쳐주세요 하고 좀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개발자분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건 또 디자인 제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병렬로 일해야 조금 더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제품 3, 4를 개발자 혼자 했는데 그 퀄리티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분의 그 센스도 진짜 그 제품의 하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 좀 많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AI 시대에 누구나 뚝딱 만들 수 있다면 프로덕트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가 저는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디자이너 출신 창업가들이 필드에 정말 적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 출신 창업가들이 필드에 더 많아지길 바라며 맞춰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시면 네, 한두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디자이너의 그 다른 직군에 비해서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랑 약점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 생각이 들었던 거는 디자이너의 하한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품의 퀄리티가 그 경영진의 디자이너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품 퀄리티가 아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점, 돈 버는데 좀 약할 수 있어요. 저희는 유저 경험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매출과 경험이 충돌할 때 사실 본능은 약간 그쪽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내가 회사의 오너가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게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욕심을.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비슷한 주제로 해서 지머크 앱을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다른 앱들이랑 차별점이 느껴진다고 느꼈었는데 혹시 직접 생각하시는 다른 앱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초기 차별점은 이제 다른 서비스는 아예 없던 방식이었는데 보통 운동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유튜브에다가 무슨 루틴 이러면서 검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자주 보는 인플루언서 생기거나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운동 루틴을 기존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로만 봐서 따라 했다면은 그거를 앱으로 이제 가져와서 쉽게 체크 해가지고 운동을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핵심 차별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가 이제 나오면서 조금 내가 원하는 운동 목표, 운동 도구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루틴을 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확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팀에서 일하는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적은 팀 이제 세 분에서 일을 하시는데 또 제품도 병렬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 디자인 개발하면서 또 QA까지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QA를 뭔가 AI로 자동화하시는 방식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각자가 분배해서 작업을 안 했던 분이 안 본 분이 하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QA. 일단은 저희 지금 7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가 4명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자 1명당 앱을 하나씩 맡고 있거든요. 네. 앱을 이제 한 개씩 맡고 있어요. 근데 QA는 일단 자동화를 아직 많이 못 해놔서 제가 일단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일단 배포하고 CS 들어오면 고친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내가 이걸 내려놨을 때 개조 전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까를 보면서 그게 상방이 훨씬 크다면은 내려놓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발표해주신 수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저도 UX, UI 디자인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어떻게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일을 하시나 보면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 창업을 하는 거는 유리를 씹어먹는 이제 고통과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직장 다니는 게 낫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AI 때문에 신입의 종말이 왔고 AX 전환이 안 되면 이제 생존이 어려운 이제 시기가 왔고
망하는 회사도 많고 이제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이제 회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정을 보장해 주지가 않죠. 근데 또 기억나는 말이 떠밀려서 창업하지 말고 직장 다닐 때 미리 준비를 해라.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또 떠밀려서 창업을 하는 거다. 연사자분들 발표 들으면서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났고 회사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지만은 사실 또 오너의 이제 그 원하는 방향대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느끼는 무력감이랑 버티려고 하면 이건 뭐 내 서비스도 아니고 뭐 하루 놀면 이제 월로 해가지고 내가 뭐 돈 받아가는 거고 그럼 네 서비스인데 네가 알아서 해. 뭐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좀 그런 태도로 저도 15년 정도 됐거든요, 연차가. 그래서 그런 태도로 해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염세적이고 좀 수동적인 자세로 막 변해가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반성도 했고 너무 내가 걱정과 염려와 생각이 많아서 창업을 염려를 했나? 근데 연사자분들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그냥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실행을 한 게 가장 큰 인사이트지 않았나. 네,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프롬 디자인에서 그 솔로 프리너를 위한 독서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신청은 그 프롬 디자인 노션. 근데 마감됐어요. 마감됐다고 합니다. 8월 달도 있죠. 네, 8월 달에 열리면 여러분 또 원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되게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정성껏 질문해 주신 분들 세 분을 선정을 해서 투썸 플레이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한평아님, 강민지님, 홍경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2차 치맥 세션 안내인데요. 여기 근처에 자담치킨, 여기서 이제 쭉 타고 내려가면 자담치킨에서 진행이 되고요. 사전에 신청 못 하시는 분도 오늘 바로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주님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저기 오윤님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나중에 우리 끝나고 갈 때 오윤님이 인솔을 해서 가실 텐데 신청 안 하셨더라도 같이 따라가셔서 현장에서 등록 가능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 경험 공유할 때 많이 오시고요. 아직 순서가 남았습니다. 저희 연주님 나오셔서 클로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프롬 디자이너 운영하고 있는 서연주라고 하고요. 오늘 혹시 프롬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꽤 많이 계시네요. 네, 저희 운영한 지 한 9년 정도 됐고요. 이렇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의 이제 경험 공유를 나누는 시간을 9년 정도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AI가 이 시기가 더 발전이 되면서 저는 이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사명감 같은 뭔가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11월 정도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버킷리스트 워크샵이라고 해서 새해 계획 세우는 워크샵도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 들었던 내용 중에 꼭 한 가지는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좋았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런 사실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오늘 느낀 것 중에 혹은 나 이거 한번 꼭 실천해봐야겠다. 이 방법으로 연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하나만 남길게요.